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1년 9개월 만에 코스피가 2680선에 안착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는데요. 막판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코스닥도 상승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테마주 단으로도 움직임이 좀 반짝거렸고요. 여기에다가 저 PBR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시장이 이어지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죠.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이머 테코너입니다. 타이머 테코너는요, 한정도 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잘 가졌는데 정말 굵직한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내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 의료인들이 강제적으로 대거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그죠. 일을 안 하게 되는 상황도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뜨거운 감자였었던 건 역시나 오픈 AI에서 발표했었던 소라. 네. 이제는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그러면 조만간 영화도 나오지 않을까. 와, 정말 라는 다른 생각이 들 세상이 정도로. 펼쳐지는 거 그죠.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지금 오픈 AI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계속적으로 연구 결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게 AI 분야이기 때문에 AI 시장의 성장성은 아마 더 거대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 가지 조금 잊고 계시면 안 되는 게 수요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꽤나 많이 보여졌었는데 이 종목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딱 그렇게 보다 보니 또 보여지는 건 또 저 PBR 관련주들 또 기관이 매수를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기관이 들어가고 외인이 들어갔다가 개인들이 그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은 미리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 다르게 아직까지 박스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847.37포인트라는 가격을 5거래일 동안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까지 지켜진다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어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고점을 넘어간 상황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분명한 기대 심리는 3,000포인트까지 열려 있겠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2,800포인트까지만 지켜본다는 계산 하에 코스닥이 올라와 주다가 멈춰지는 시점이 코스피도 같이 상승을 멈추진 않을까. 그리고 저 PBR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온다면 역시나 이번에도 코스닥에 있는 자금이 코스피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장세일수록 내 종목은 어떤 종목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점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점들과 그리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들 이 15분 동안 최대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퇴근하는 프로도님 아니고요. 옐로카드 2번님께서 보내주신 YBM 넷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5천
5,340원 매수가고요. 20% 비중입니다.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왔어요. 네. YBM넷이 오늘 종가 4,675원입니다. 앞으로의 뭐 YBM넷 관련된 공시나 뭐 아니면 전망 같은 게 있나요? YBM넷 같은 경우는 결국엔 네. 지금 교육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뭘 것 같으세요? AI인가요? 의료 쪽이죠. 의료요? 네. 아, 왜냐하면 그렇게 확충한다라고 연결이 얘기가 되나요? 나왔잖아요. 그러면 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왜? 내가 네. 지금은 내가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합격도 해야 된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네. 의료 인원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문턱이 낮아지겠죠. 그쵸. 그러면 그 낮아진 문턱을 내가 넘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나 스스로가 공부해가지고 독학해서 닿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니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사교육계의 원할 텐데 도움을 그렇죠. 받는다. 사교육의 힘이 네.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네, YBM넷은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시겠지만 5,340원이시면 그렇게 나쁜 평균 단가는 아니라고 또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교육주를 바라봤을 때 작년까지는 수능에 대한 네. 그죠? 아주 무서운 내용이 있었죠. 자, 킬러 문항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갔었던 시장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또 코로나 시기에 왜? 원격으로 교육을 해야 됐으니까 네. 좀 먼 거리에서 교육을 해야 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또 교육주들이 한번 또 훈풍을 불어왔었고 이번에도 역시나 의료 관련된 이 테마에 모멘텀들이 잠식되기 전까지는 지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겠으나 문제가 되는 건 메가스터디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YBM이 먼저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를 물어보신다면 YBM은 후속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에듀와 YBM넷은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 자리가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지지가 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네. 제 생각에는 4,200원 단에서는 지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비중이 이미 20%나 되시고 그리고 교육 관련주의 20%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주가가 올라갔을 때 내가 익절해야 되는 가격을 어디까지 잡아보느냐 너무 높이 잡으시지는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5,800원 정도까지만 보시는 게 어떨까. 물론 큰 수익은 아니실 수 있겠으나 그 정도면 YBM넷은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BM넷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지케어텍입니다. 25,550원에 매수하셨고요. 5% 비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의료 대란 뭐 해서 내일 또 앞으로 두고 있는 이 의료계의 행방이 또 정해지는데 네네. 이지케어텍도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갈까요?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25,550원이시면 네. 괜찮은 자리예요. 괜찮은 자리인데 문제가 되는 건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등과 같이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내일 재료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재료가 다시 한번 시장에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지케어텍은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건 역시나 파란색 저항선이 25,300원까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5,000원이 되는 라운드픽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4,950원까지 익절 가격을 조정해 놓으시고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트리거 가격이 되는 것은 21,400원입니다. 오늘은 갭을 띄우면서 넘어갔다가 내려오기는 했으나 내일과 모레 21,400원을 밟아줄 수만 있다면 25,300원까지 상승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분 또한 기대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선은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익절에 대한 관점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지케어텍 앞으로의 전망 더 좋게 보시면서 25,000원 부근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제주 반도체입니다. 24,700원 매수가고요. 15% 비중입니다. 수익 중이에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매도가가 궁금하실 텐데 네. 오늘 종가
1,000원입니다. 이미 뭐 많은 수익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신고가 찍었던 제주 반도체였습니다. 그랬죠. 앞으로의 행방도 계속 갈 것 같은데 또 불안하실 것 같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온디바이스 A라는 테마를 가지고 주가를 상승을 시켰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그 색깔이 조금 희미해졌죠. 지금은 온디바이스보다는 오히려 AI와 반도체 쪽으로 제주 반도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네. 왜냐? 같이 올라갔어야 하는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필두였었고요. 그다음 부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퀄리타스 반도체, 그리고 그 이전부터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칩스앤미디어와 텔레칩스, 그리고 삼성전자 계약권으로 주가를 올렸었던 가온칩스와 가온칩스의 모회사로 볼 수 있는 가온그룹, 그리고 심텍까지 여러 가지 온디바이스 AI라고 볼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종목들과 결을 달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제주 반도체는 지금부터는 반도체와 관련돼서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자리는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도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27,900원입니다. 27,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는 익절하고 나오셔야 된다. 왜? 주가가 너무나 급하게 올라가면 우리 2차전지와 관련된 정도로 주가의 상승폭이 높았죠.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오히려 2차전지로 엮여있지 않은 것처럼 주가를 올렸었던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이글인데 자이글의 상승은 점상한가를 가면서 올라갔지만 제주반도체는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이슈가 사그라들면 제주반도체 또한 마찬가지로 10,000원 초반대까지 아주 빠른 속도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은 줄 때 챙길 수밖에 없는 고점의 가격이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27,9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 더 고점을 넘어가거나 혹은 이 자리죠. 최근 만들었었던 저항선인 34,200원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4,200원을 넘어가는 순간 그날의 종가가 34,200원보다 높다면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이고 34,200원 아랫단에 있는 34,000원을 트리거 가격인 익절 가격으로도 잡아놓으실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절대로 내려와서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는 27,900원이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잘 들어봤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현재 정말 좋은 토픽들, 강한 강세 흐름이 있는 여러 가지의 이런 섹터들은 잘 알잖아요, 다들. 근데 그 중에서 또 내 종목은 뭔가 선별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혹시 또 팁이 있을까요? 팁이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 각각 연도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테마들이 있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도 있을 거고요. 제약바이오도 있을 거고요. 심지어 지난주에 있었던 카이스트 졸업생이 졸업식 중에 퇴장당하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일이 결국엔 국가에서 M&A와 관련되어 있는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감축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일어난 그죠?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M&A를 진행하고 있는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M&A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테마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2024년이 주목되는 테마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반도체 섹터,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AI, 로봇, 그리고 바이오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테마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서 올해는 순환매만 일어날 것이냐라는 걸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2차 전지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만 봤을 때 저는 2차 전지 쪽이라면 반도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없다면 올해는 많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것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라는 걸 바라봤을 때 저는 폐배터리가 실질적인 사업이 되고 그로 인한 매출이 나오기 직전까지는 2차 전지보다는 오히려 지금 자동차 소부장주들 그리고 저PBR 관련주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하이브리드 차량 관련주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와 전장 관련 자동차 소부장주 관련주들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지만 않다면
아직까지도 매수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지금 많이 내려왔으니까 매수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아직도 내려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종목이 이렇게 30만 원대까지 내려올 것이다라는 생각 그 누구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NC소프트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이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아무리 매출이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이 부족하고 BM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을 실질적으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수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내려올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건데 결국엔 우리나라는 박스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코스피 종목이 아니더라도 코스닥 종목이라도 박스권을 그리는 장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고점에 있는 종목이 나스닥이나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처럼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부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또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난티입니다. 6,200원 매수가고요. 비중 50%입니다. 전만 부탁해요. 이렇게 왔는데 아난티 오늘 종가는 6,670원으로 현재 수익권이시네요. 앞으로의 뭐 전망 그리고 매도 시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자, 아난티를 저는 언제부터 안 보기 시작했느냐? 대북 협상 이후부터 안 봤습니다. 네. 꽤 오래됐죠. 왜 안 봤느냐? 아난티와 현대 엘리베이 등과 같은 종목들이 그 당시에는 아난티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리조트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짐로저스 또한 그 뒷받침이 되는 내용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죠. 아난티 아직까지도 부산이나 가평 등에서 큰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만큼 또 뭘 하고 있습니까?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건설업을 영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건설업의 불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난티는 바닥에서 잡으신 것은 좋으나 큰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난티를 익절한다면 그래도 8,500원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8,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모든 물량을 익절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저는 익절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아난티는 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7,000원 아래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물량을 익절하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하단에서 다시 잡아서 그 다음에 더 큰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시는 건 좋겠으나 미련하게 끝까지 들고 있어서는 결국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다음 종목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반도체고요. 23,400원 매수가입니다. 10% 비중이고요. 미래반도체 오늘 종가 22,000원입니다. 전고점이 37,900원까지 갔었던 종목이고 현재 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 종목 굉장히 잘 갈 거잖아요. 앞으로의 전망 말씀해 주세요. 자,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주라서 별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보여드리고는 가겠습니다.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랑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시가총액만큼을 매년 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가 결코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종목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 마지막 종목이 미래반도체였기 때문에 이 종목만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23,400원이 매수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목은 트리거가 되는 가격이 28,5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21일이죠. 주가가 상승할 수도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단기 이슈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단기 이슈의 직격탄을 맞는 건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그리고 그중에 대장주로 볼 수 있었던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네. 조금 위험할 수 있겠지만 미래반도체는 바닥 구간에 있는 그 가격 구간의 매수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잠깐 내려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8,500원이라면 그래도 저는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27,900원, 950원 정도에서 익절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된다면 다 좋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나쁘게 나왔다 했을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살펴보시면 좋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7,900원을 익절 라인으로 잡아보자라는 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참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오늘 월요일 좀 산뜻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 테마단으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닌데요?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원격 치료 테마가 오늘 오전장에 좀 힘을 내주다가 네. 좀 오후장에는 그 수급이 저 같은 경우는 교육으로 옮겨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내일 6시를 기점으로 좀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테마주의 움직임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내일부터 그 많은 의료진들을 다 잡아갈 것이냐.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 테이블이 필요하다고도 보고 있는데 과연 이 협상이 가능한 부분일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요. 제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찬성입니다. 왜 정부의 내용이 찬성을 하냐면 자, 우리나라 의료진들의 인구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쵸. 많은 편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건 수도권에 살고 계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위성도시와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료에 대한 시술을 받으실 수 있는 여건이 점점 더 열악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열악해져 있는 것이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이렇게까지 빈익비 부익부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아버지도 암에 걸려서 네. 세상을 달리하셨는데 그때도 걱정됐었던 건 그겁니다. 좋은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그냥 가서 접수하니까 3개월 걸린답니다. 그쵸. 당장에 암 네. 판정이 나왔는데 그나마 연세가 많으시니까 암에 성장 가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암이 전이되는 속도가 느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의 입장으로서 내 자식이 암에 걸렸다라는 판단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의사라도 어떻게 연결되어 있건 지인이라도 연결을 해서 한 번이라도 입원시켜 주세요. 수술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는 얘기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식쟁이가 아니었고 트레이더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부의 입장 찬성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는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양쪽의 대립구도가 더 격화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은 찬성입니다만 외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간 만큼 네. 그 자리에서 조정받는 가격 구간 정도로 치부가 되다가 다시 한번 불을 지펴주면 어떨까? 왜?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 이미 원격 진료와 관련돼서 주가가 너무 빠르게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올라갈 때 계단을 밟아가면서 올라갔다면 외국인도 기관도 개인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해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구상안이 나왔을 텐데 너무 급하게 키 맞추게 하면서 올라가다 보니 이거는 그냥 변동성이 큰 투기 종목들로밖에 치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가져 나온 종목도 그쵸. 그래서 유비케어인데 자 유비케어도 마찬가지로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만 제가 인성 정보를 여러 번 언급드렸습니다. 왜 언급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나요 혹시? 인성 정보요? 네. 그때 의료 AI 종목으로 갖고 오셨던 거 아니에요? 제 이름이 뭐죠?
최희심 전문가. 근데 저는 인성정보 네. 매매 안 한다 그랬죠? 네. 왜 안 한다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너무 자리가 좀 위험한 자리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인성정보는 여러분 변동성의 크기가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잡지 못하고 중간에서 잘못 잡으면요. 수익 구간에 왔다가 눈 깜빡하고 뜨는 순간 이미 손절 가격 구간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올라갈 땐 급하게 내려갈 땐 더 급하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상승폭에 빠르게 참여하지 못하면 수익을 맛보기보다는 눈 깜짝할 사이 손실 구간에 오기 때문에 매매할 때 매우 위험한 종목이다. 하지만 잘만 잡는다면 단 2, 3거래일 안에도 30%에서 50% 수익을 네. 만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잘못 잡으면 2, 3거래일 만에 30%에서 50% 손실이 나오기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인성정보 이번에도 짧게 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게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저는 그 기대감은 아직까지 무서움이 더 크다.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리는 광기에 가득 차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공포에서 이미 광기로 넘어갔으면 차익 실현 매물들만 나와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차익 실현 매물을 매수세로 받아내시다가는 허리가 휘어버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의료 AI 종목들을 좀 밀고 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이 종목이 과거와는 다르게 좀 상방으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간이 너무 많이 오른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변동성이 어떻게 심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유비케어가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나 좀 굉장히 위험한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 지금이라도 앞으로를 좀 보고 들어가도 괜찮나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자,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 자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요? 존재하는데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지지가 돼야 존재가 가능한 거겠죠. 네. 내려오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성정보가 대장처럼 주가를 끌어올렸으나 인성정보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큰 폭으로 빠르게 내려간다고 했을 때 다른 관련주들,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그 자리를 굳건하게 버텨준다면 인성정보 또한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키 맞추기를 일으키면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비케어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되는 건 EMR입니다. 전자 의무 기록인데 네. 이게 지금까지는 병원별로 관리를 했어요. 하지만 원격 진료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확충이 되면 내가 A라는 병원에서 MRI를 CT를 찍었던 그 내용을 굳이 내 방에서 CD로 구워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타 병원, B병원에서도 A병원의 진료 기록을 가져다가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전문의들이 사직서를 내도 네. 원격 진료가 빠르게 확충만 되어 준다면 자리만 잡아준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느냐? 유비케어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어느 자리를 지지해주면 진입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보신다면 제 차트로 봤을 때 어디일 것 같으세요? 파란색 선이면은 지금 이 선이 한 5,900원, 6,000원 선 맞으실까요? 맞을까요? 야, 역시 오랫동안 같이 하니까 이제 좀 볼 줄 아시네요. 네. 그죠? 자, 노란 톡방에서 제가 드리는 자료들의 파란색, 핑크색, 검은색, 황금색, 형광색 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상승 추세에 매매할 때는 파란색 저항선을 넘어갔을 때 지지가 된다면 그 자리가 진입 시점이 된다고 네. 설명을 드렸고 하락 추세일 때 지수와 종목들이 모두 하락할 때는 핑크색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 안에서 매수할 수 있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유비케어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왔다가 네. 그 자리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회복하거나 아니면 이탈한다 하더라도 종가는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래 꼬리조차 이탈하지 않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면 지금 이 거래일 연속으로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터졌죠. 그렇다면 최소 일주일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5거래일 정도는 가격을 지켜주는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왜? 미수로 들어온 투자자들 손절하고 나가는 물량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인과 기관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 종목이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주가가 이탈될 경우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을 조장하고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신다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실 텐데 그 저항선의 가격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어렵지가 않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좀 이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유비케어를 뿐만 해서 지금 인성정보라던가 의료 AI 종목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일제 좀 하락 마감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좀 아무래도 하락하면서 좀 시작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좀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내일장은 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한 가지만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야, 그거 다른 내용이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오늘이 뭐였습니까? 원격 의료 관련주 재료 소멸일 아닙니까? 왜?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재료가 소멸되는 것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걸 모두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갭을 띄워내고 윗꼬리를 다루는 음봉이 나왔다면 이것이 재료 소멸이라고 보셔서 그렇게 주가가 내려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내려갔는데 왜 전날에 종가를 이탈하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릴 때 그쵸. 대답할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왜겠습니까? 이 종목 아직 갈 자리 남아있는데 내일부터 재료가 다시 살아나니까 라는 생각 드시겠죠? 그렇다면 내일 주가가 이탈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까지 내려왔었던 그 아래 꼬리도 매수 관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7,370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7,370원 내일 당장 돌파하지 말라는 보장 없죠. 그런데 7,370원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있는 저항 가격 구간이 9,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 올라갔다는 건 유비케어는 바라보는 산의 마지막 능선 가격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이라는 가격이 또 그러네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 수급의 탄력이 받아준다면 내일 시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주가의 상승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오전장이 아니더라도 오후장에 갑작스러운 상승도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유비케어의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의 종가가 어제의 종가보다 윗단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탄력은 죽지 않았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내일 시장의 마무리까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이 주가의 향방을 체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리뷰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이 저희가 2월 13일에 추천을 받았던 에이펙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살짝 좀 못 미치는 종목이긴 한데요. 네. 빠른 기간 동안에 수익률을 10%가 넘겨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저희가 들어갔던 시점이 쭉 밀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들어갔거든요. 네네. 이 종목의 고점이 1월 달에 5,400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 상방에 꽤 열려있는 종목인데 그렇죠.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드렸던 거는 방송상에서 드렸던 최소의 목표값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종목 파란색 저항선까지 일단은 들고 가는 게 제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자,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차트를 보고 그 해답을 찾지 못하시겠다면 마찬가지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네. 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을 확인하셔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건 오늘도 상승폭을 크게 가져갔지만 그쵸. 저는 이 종목 이제는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라는 내용 노란톡방에서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 그렇다는 말은 매드팩토, A팩트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가면서 핸들링을 해내는지 그리고 얼만큼의 수익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 나와서 리뷰하는 거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직접 제가 실시간으로 그쵸. 에이펙트를 장중에 어떤 식으로 익절하고 나오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에이펙트 리뷰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종목의 파란색 저항선이 좀 어디에 위치하는가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기 위해서는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의 정확한 저항선 라인은 직접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방송에서 언박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좀 대응 전략이 다르게 나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월 6일에 받았던 툴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달성했네요. 오늘 고점 55,000원까지 나온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이 최근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은 좋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보다 기대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전자 가위 치료제에 대해서 오늘 장마감 이후에도 좀 좋은 기사가 한 가지 떴는데 희귀 질환을 이제 치료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네.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툴젠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두 번째 진입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진입인데 툴젠 같은 경우에는 말장난 좀 하겠습니다. 카스타드도 아니고 바람개비도 아니고 카스개비라는 유전자 가위 치료제 네. 편집제가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네. 있어요. 그리고 서울대에서 샤르코 마리투스라는 치료법을 개발을 했는데 이 치료법에 들어가는 게 유전자 가위입니다. 오. 그래서 유전자 가위로만 바라봤을 때에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 중에 유일무이합니다. 툴젠이라는 종목이. 그런데 유전자 가위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족하니까 왜? 의심이 드는 거죠. 유전자 가위가 뭔데? 유전자는 알겠는데 그래서 유전자 가위가 뭐야?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도 작년에도 유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같이 뒷심을 받아주니까 툴젠의 주가가 뻥 하고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툴젠과 함께 봤었던 건 인트론 바이오 마크로젠을 같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올해는 유전자 쪽을 바라보신다면 툴젠과 마크로젠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툴젠은 유전자 가위 독보적인 기업이고 마크로젠은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들 중에 유전자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툴젠은 목표가는 달성했습니다만 전 아직 배고픕니다. 네. 그리고 툴젠 성장할 가능성 매우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주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장기 투자가 아니고 장롱 투자예요. 아예 사놓고 안 보십니다. 그쵸. 그러다가 뉴스 나오면 나 저거 샀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장롱 열어보니까 이거 봐 있잖아. 그러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넥신 때도 그랬고요. 신라젠 때도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셀트리온 매도 타점 가장 이상적이었었던 건 언제였느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했을 때 그때 25만 원 부근, 그때 장롱에서 열어서 매도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툴젠 그러라는 보장 없습니다. 가능성 매우 높은 종목인데, 자 그렇다면 현재 주가의 위치로 봤을 때 이미 수익 구간에 도달했으나 메가토르 기법의 익절 자리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나요? 메가토르의 익절 자리요? 총 3군데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첫 번째 힌트, 1차 5% 익절 구간 네. 익절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자료집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자리를 잡아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기억이 자, 안 납니다. 두 번째는 너무하네요. 검은색 저항선이죠. 네. 그런데 툴젠 같은 경우에는 5% 익절 자리와 검은색 저항선의 익절 자리의 이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검은색 저항선을 1차 익절 자리로 잡으시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익절하신 자리가 되는 거예요. 방송상에. 그렇다면 남은 비중은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 파란색 저항선까지 끌고 갈 겁니다만 그 중간에 혹여라도 마음에 안 드는 캔들의 모양이 연출되거나 거래 대금이 갑작스럽게 터져 나온다면 그 자리가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익절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익절 마찬가지로 노란 톡방에서 장중에 안내해 드리게 되겠죠. 물론 툴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인성 전문가가 막둥이가 이런 식으로 종목을 핸들링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구나 정도로 알고 가셔도 괜찮겠지만
그 기간 안에 제가 오늘도 종가 베팅한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도, 지난주 금요일 날도, 목요일 날도 있었는데 그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제가 이 종목을 왜 진입했고 어떤 관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왜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인지에 대한 그런 서론들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저보다도 더 나은 투자를 영위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나만의 색깔에 빠져서 그 안에 잠식되는 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젊은 투자자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도 시장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해안을 넓혀 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갇혀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시기보다는 이런 더 좋은 그리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이 한번 저랑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익절 자리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1차로 검은색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터치한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쪽 선에서 익절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앞으로 가져가야 되는 수익이라던가 기대되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파란색 저항선까지 갖고 가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무작정 가져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올라가는 중간에 혹여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상한가를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상한가를 갔다가 그 다음날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오면 오늘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그쵸. 유비케어 같은 종목들처럼 나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이탈하면 우리는 무조건 익절한다라는 가격도 만들어놔야 될 것이고요. 혹은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된다면 어디까지 더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상승의 가격은 갭을 띄우면 윗꼬리가 달린 그 고점과 바닥의 지지선 간의 이격 사이에서 주가가 머무를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만큼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서 고점 가격에서 가격 방어를 해줄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판단을 했을 때 하락 추세가 확실하게 판단된다면 익절하겠지만 그 판단이 들지 않는다면 이미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더 장기적으로 그쵸. 들고 가볼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노하우가 잔뜩 담긴 이 토르 기법을 여러분들께서 편리하게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빠르게 좀 익절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안에서 노란톡방 내에서 시장 대응 전략 꼼꼼하게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의 언박싱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세종공업 들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 상담 코너 때도 자동차 부품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에요. 네네. 이 종목이 또 PBR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PBR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지금 어떤 종목인지 매력도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자,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PBR이 0.41입니다. 0.41인데 그냥 낮다 정도로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군들 중에 저 PBR과 관련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현대차 관련된 자동차 관련주들이에요. 왜냐하면 자, 저 PBR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처음으로 코스닥에 있었던 기관들이 코스피에 있는 저 PBR 관련주들 중에 어디로 들어갔었느냐? 은행주. 그렇죠. 왜? 배당 잘 주니까. 네. 또 두 번째, 보험사. 왜? 코로나 때부터 금리가 높은 시장이 지속되는 지금까지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됐으니까. 그런데 제외됐었던 건 자동차 관련주였었죠. 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연기관 차량들은 성장할 가능성이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더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작년 날이 추워지기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작년 매출 알고 계십니까? 삼성전자와 비교해봤을 그쵸. 때 훨씬 잘 나왔었고 실적이 너무 잘 나왔는데 작년에는 실적 대비 정말 주가가 못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부터 잘 가더라고요. 그렇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돈 많으신 분들, 우리 형님 누님들, 그리고 세력들 또 누가 있느냐? 주포 형님들 이런 분들은 조막손들도 마찬가지고 현대차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주가가 내려온다고 더 사지 뭐가 됐으면 지금 바닥에 포진되어 있는 그 많은 매물대의 물량들이 이번에 모두 다 쏟아져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중간중간에도
매수벽을 만들어서 주가가 더 올라가게끔 유도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물량이 많다면 꾸준하게 천천히 상승할 수 있는 장세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자, 현대차를 바라봤을 때 세종공업에서도 같은 내막이지만 현대차가 하이브리드로 확대하려는 전략에 대한 예고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 늦었죠. 왜? 토요타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됐는지 최근 뉴스 보셔서 아시나요? 삼성전자를 이겼더라고요. 그죠? 네. 근데 토요타가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근간이 되는 사업 중에 한 가지는 전기차가 만연했었던 시장 안에서도 하이브리드가 처음 시작된 건 결국 일본 기업들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끈을 놓지 않았었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추운 겨울에 전 세계에서 일어났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전기차. 문이 안 열립니다. 네. 충전이 안 됩니다. 왜? 날이 추워서 배터리의 농도가 급격하게 내려갔었고 그로 인해서 오작동이 일어난 것이죠. 하지만 우리 내연기관 차량은 셀룰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동을 걸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드는데 하이브리드 차량 마찬가지인 것이죠. 물론 전기세가 비싸지면서도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의 중고차가 많이 나온 것도 한 몫을 하긴 합니다만 언제까지고 내연기관 차량만으로 시장을 이끌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재료 소멸이 빠르게 올 수 있을 겁니다만 그 재료 소멸이 오는 시점은 전기차가 더 지금보다 LFP도 더 지금보다 더 강한 파워를 내면서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도 컴퓨터를 쓸 때도 문제가 됐었던 건 위험성이 있죠. 폭발, 그쵸. 그리고 안됨. 무엇이 안 되느냐? 충전이?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모두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낼 수 있는 시장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만 5년 안에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 연 단위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저는 2025년 상반기까지는 자동차 업계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견해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예요? 네. 하반기에는 네. 모르는데 제가 작년 하반기 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거 뭐였습니까? 빠르면 2023년 말부터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겠지만 늦는다 하더라도 이듬해 하반기, 올해죠. 올해 하반기쯤이면 폐배터리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기업들의 앞마당에 쌓여있는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폐기 처리하는 그러면 그 폐기 처리하면서도 운반하는 기업들, 폐기물로서 재사용하는 기업들 그리고 재사용을 해서 판매하는 기업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부터 전기차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도약의 기반이 잡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네, 자동차 소부장주들 모두 다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고 한 가지 더 자동차 소부장주들은 내연기관 차량이든 하이브리드든 전기차든 모두 다 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소부장주들은 지속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한번 드려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게 네. 이게 세종공업을 들고 오셨는데 사실 이 종목이 저희 마지막 좀 이야기를 보면 현대차의 수소 사회 전환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들고 온 건데 지금 보시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수소든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상관없이 다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이 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소 사회와 별개로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수소는 세종공업의 시너지인 겁니다. 한 스푼 더 얹어지는 거예요. 왜냐? 현기차가 중국에 있는 수소 공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 말인즉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지만 내가 끈은 놓지 않겠다. 왜? 매각을 할 때 걸었던 조약이 있습니다. 언제든 다시 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인해서 현대차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연구 개발했었던 수소의 끈을 놓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으로 봤을 때 수소만을 붙잡고 있기에는 리스크가 크기 그쵸. 때문에 잠시 내려놨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이고 세종공업도 마찬가지로 한 스푼 얹어지면 주가의 상승분,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시되 메인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이죠. 좋습니다. 차트상의 위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상의 위치로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바닥 저점이 되는 4,080원을 이번 하락분에도 깨지 않았고요. 1차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이번에 상승을 보여준다면 6,990원을 넘어가는 자리가 나왔을 경우에 2차 상승 파동이 되는 것인데 자, 그 상승 파동이 시작되는 자리에서 잡았으면 우리가 아무리 수익이 안 나도 6,000원까지는 6,000원 중반까지에 대한 기대 심리는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만 보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느냐. 네.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6,990원 못 넘어간다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에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2차 상승 파동이 나왔을 때에도 익절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가격 구간, 매수한 가격 구간 지금 6,350원이 되실 텐데 그 아래로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수 관점은 아직까지도 너무 좋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종목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좀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지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상승할 올해부터 실적 개선세가 뚜렷해질 것이다라는 기사들은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으로 좀 실적이 확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자, D램과 낸드 플러시 관련돼서 과산화수소가 사용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모르셔도 되고요. D램과 낸드 플래시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증가되면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케미칼, 화학 쪽이에요. 그런데 화학 관련된 종목들 지금까지 다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암울할 수밖에 없었던 건 2023년에 반도체 쪽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지 않았었다라는 것도 한몫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화학 쪽, 케미칼 쪽 잘 눈여겨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한솔케미칼을 들고 있었던 더 중요한 이유는 네. 메가토리 기법이 포착이 오. 됐습니다. 그 말인즉 메가토리 기법이 떴다라는 건 한솔케미칼 이제는 더 이상 후퇴할 자리 없다. 맞아요. 그리고 14만 4천 원이라는 저점이 있는데 이 자리를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과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승분이 남아 있다라는 네.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단기간에 30만 원을 넘어서 막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은 없겠지만 메가토리 기법 자체도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투자자들이시라면 한솔케미칼 충분히 구미가 당기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가지의 언박싱 종목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시장 상황이 참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들 참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이번 주 월요일의 출발은 좋았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상승해주고 테마주도 움직이는 가운데 오늘도 양대 증시는 플러스권에서 좀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상승하게 된다면 코스피는 5주째 상승 탄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좀 상승하기를 바라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